즉 쉽게 말해서 한정 승인을 하게 되면 망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효과가 있고, 상속채무는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청산 과정 중 채무 변제 경위가 불명확하거나 청산 절차가 어긋나게 되면 언제든 쉽게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더 스마트의 상속 전문 변호사 공주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한정 승인을 마친 뒤 왜 상속재산 파산을 고려하셔야 하는지 5가지 핵심 이유와 그 실제 진행 순서를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무가 자산보다 현저히 많거나 채권 구조가 복잡하다면 상속재산 파산이 임의청산보다 훨씬 안전하고 깔끔한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파산이 필요한 이유 첫 번째, 법원과 파산 관제인의 관리로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청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한정 승인 후 상속인이 직접 청산 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다 상속재산 파산 절차를 통해 진행하게 되면 법원의 감독 아래 선임된 파산 관제인이 이 모든 과정을 관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파산 절차를 통해 청산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상속재산을 제대로 찾아내고 평가할 수 있으며 상속 채권자들에게 더 공평하게 배당할 수 있습니다. 또 관제인이 청산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상속인의 실수로 법을 위반할 위험이 줄어들어서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복잡하거나 채권자가 많은 경우 임의청산보다 상속재산 파산 절차를 통해 청산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인 청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 두 번째, 채권자들 사이에 완전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상속재산 파산은 법원이 관제인을 선임하고 모든 채권을 법원이 감독하는 절차에서 조사, 확정, 배당합니다. 누가 얼마를 받을지에 대한 논란이 줄고 배당이 끝나면 동일 채권으로 다시 다투기 어렵기 때문에 최종적인 완결성이 높습니다. 상속인이 직접 안분 계산할 책임을 떠안지 않아도 되고 배당표 작성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파산을 통해 청산 절차를 진행하면 상속채권자들에게 더 엄격하고 완결성 있는 채무 변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결과로 추후 상속채권자들이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현격히 줄어들게 되므로 분쟁 가능성 또한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이유 세 번째,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법에 따르면 한정 승인은 상속을 받긴 받되 상속 채무는 상속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되는 것으로 상속인의 채무 변제 책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한정 승인을 하게 되면 망인의 상속 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효과가 있고, 상속 채무는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청산 과정 중 채무 변제 경위가 불명확하거나 청산 절차가 어긋나게 되면 언제든 쉽게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주도하여 진행하는 상속재산 파산을 거치면 상속재산 계정과 상속인의 고유재산 계정이 확실하게 분리되게 되어 법원이 선임한 파산 관제인이 모든 채무 변제와 청산 과정을 진행하게 되므로 추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불필요한 문제 제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유 네 번째, 상속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강제 집행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한정 승인 후 임의청산을 하는 동안 일부 상속 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상속인들에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강제 집행을 시도해서 채권 변제를 받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인은 한정 승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소송에 전부 대응해야 되는 부담이 생기게 되고 자산 보전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재산 파산 절차가 시작되면 상속 채권자들의 모든 개별적인 강제 집행 은 정지되고 상속 채권자들은 파산 절차 안에서나 본인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며 모든 상속 채권들은 파산 재단 안에서 공평하게 배당을 받게 됩니다. 모든 청산 절차가 한 통로로 정리되게 되므로 상속인들은 여러 소송들과 강제 집행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 다섯 번째,
복잡한 상속재산의 처분과 상속재산 및 채무에 관한 소송을 파산관제인에게 전부 위임할 수 있어서입니다. 부동산의 매각, 소송 중인 채권의 회수, 상속재산인지 보유재산인지 다툼이 있는 재산의 경우 상속인이 직접 청산 절차를 진행하시기에는 부담이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 망인이 생전 지인 A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지인 A는 이 1억 원이 빌린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 1억 원이 진짜 대여금이라면 이 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인이 직접 청산 절차를 진행할 경우 상속인은 일단 지인 A에게 소송을 제기해서 대여금을 반환받은 후에 그 돈을 그대로 상속채권자들에게 청산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상속인은 오랜 기간 동안 힘들게 소송을 하셔야 되는 부담을 안게 되는 데다가 만약 증거 수집이 어렵다면 패소하게 될 수도 있고 패소할 경우 소송 비용까지 물어줘야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승소해봤자 상속채권자들에게 그대로 청산해 주어야 될 돈을 반환받기 위해서 상속인이 직접 자기 비용을 들여서 고생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속재산 파산을 통해 청산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 파산관제인이 전문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판단을 내릴 것이고 승소 가능성과 비용 대비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송을 하게 될 경우 소송 수행도 관제인이 하게 되므로 상속인은 아무 부담 가지지 않는 데다가 파산 절차에서는 소송 비용도 재단 채권으로 처리되므로 상속인은 자신의 보유재산을 사용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됩니다. 이처럼 상속재산 파산으로 청산 절차를 진행하시게 되면 파산관제인이 상속재산의 처분 전략을 수립하고 소송 승계, 배당표 작성까지 모두 전담하게 되기 때문에 특히 상속재산과 채무가 복잡한 사안일 경우 상속재산 파산으로 청산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은 후 상속